안녕하세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입니다. 21세기 대군 부인 마지막 본방이 끝났죠. 보고 나서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후련하네. 마지막 회에 용포 앞에 선 이완이 던진 그 네 글자. 이게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이 작품 전체를 닫아주는 마침표였거든요. 그 마침표가 어떻게 찍혔는지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이번 마지막 회는 네 가지 매듭이 한꺼번에 풀린 회차였습니다. 왕관에 묶여있던 매듭, 오랜 친구와의 매듭, 가짜로 시작했던 사랑의 매듭, 그리고 가족과의 응어리까지. 그 네 가지가 다 풀려서 후련한 해에 도달하는 흐름이거든요. 같이 정리해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마지막 회의 첫 장면부터 함께 떠올려 볼게요. 이한대군이 군주제 폐지 발표를 앞두고 희주와 마주 서 있습니다. 희주가 묻거든요. 실록에 적힐 첫마디가 뭐예요? 왕으로서 할 첫마디가 뭐예요? 이 한마디 안에 두 사람이 함께 건너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어요. 이한대군이 답하죠. 아주 어려운 말을 할 거야. 아주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결심을 입 밖에 꺼냅니다. 왕실을 폐지할 거야. 타고난 신분 같은 거, 그게 특권이 되고 제약이 되는 거. 그 시작은 왕실이거든. 여기서 희주의 반응이 정말 마음에 남거든요. 역모인 줄 알았는데 혁명이었구나. 자가꿈. 이 한마디가 이 작품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해줘요. 바깥에서 보면 자기 자리를 부정하는 위험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더 큰 자유를 향한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한대군의 대답이 진짜 결정타예요. 그때 알았어. 후배님이 내 혁명인걸. 혁명이 결국 한 사람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좌표가 이 한 줄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근데 이 혁명이 무사히 자기 자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되어야 할 매듭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오랜 친구 민총리와의 매듭이었거든요. 대비마마가 자기 아버지인 부원군을 마지막으로 찾아간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이 더 드러납니다. 편전에 폭발 사고가 일어날 걸 민총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그 위험한 자리로 이한대군을 직접 부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민총리였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마지막 폭주가 이어집니다. 민총리는 군주제 폐지를 막기 위해 대비마마를 찾아가서 협박을 해요. 협조하지 않으면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죄인으로 만들겠다고요. 대비마마가 묻습니다. 그리 왕실을 걱정하는 분이 이한을 죽이려 했으니까? 민총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필요하다면 그게 무슨 짓이든 몇 번이고 다시 할 겁니다. 대비마마는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요. 그 녹음 파일이 희주를 통해 내각과 종친들이 모인 자리에 공개됩니다. 지난 회차까지 단 한 번도 친구를 의심한 적이 없었던 이한대군이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앞에서 이한대군이 받았을 충격은 감히 짐작도 가지 않더라고요. 그가 민총리에게 한마디 묻습니다. 왜? 왜 나를 죽이려고 했냐는 질문이었죠. 민총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빌었잖아. 희주만 멀리 밀어내달라고. 그럼 내가 널 지키겠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네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친구의 배신이 너무 큰 충격인 이완대군이 이렇게 말해요. 가져본 적도 없는 걸 뺏겼다 생각한 네 잘못이지. 이 한마디가 정말 정확해요. 근데 이 정확함이 민총리한테는 가장 잔인했어요. 민총리가 무너진 자리는 사실 그가 가져본 적 없는 자리였거든요. 그 사실을 자기 안에서 인정하지 못한 채로 친구한테 화살을 돌린 거고요. 가장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을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정면으로 꺼내준 셈이라 그 옆에서 처절하게 민총리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친구 매듭이 정리된 자리에서 이한대군이 마침내 그 큰 결단을 입 밖에 꺼냅니다. 만인은 평등하다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우리 왕실의 존재가 계급을 공고히 하고 평등을 위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줄을 더해요. 그대들이 지키고 싶은 건 종묘사직도 군주제도 아닌 그저 그 귀한 신분 아닙니까? 이 한마디가 정말 통찰적이에요. 이한대군이 지우려고 했던 건 단순히 왕관 하나가 아니라 그 왕관 아래 줄줄이 깔린 신분의 계단 전체였거든요. 왕실과 정부가 협의 끝에 군주제 폐지 여부를 국민의 뜻에 맡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죠. 폐지. 이한대군이 헌법이 허용한 마지막 권한으로 군주제의 완료를 선포해요. 34대 국왕 이완. 군주제 폐지 직전 이완이 희주와 이런 대화를 나눠요. 희주가 묻습니다.
군주제가 폐지되면 가장 뭐부터 하고 싶어요? 이완의 답이 정말 단순한데 정말 깊거든요. 이름, 내 이름 불러줘. 평생 대군이라는 자리에 묶여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자기의 이름을 불러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그림입니다. 군주제가 폐지된 후 이완이 마지막으로 궁을 나오는 자리. 밖에서 희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듭니다. 이완. 조금 전 이완이 부탁했던 그 이름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회수되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마지막으로 궁을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본문에서도 이안대군이 아닌 이완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를게요. 왕실의 마지막 의무라는 전시실에서 이완이 마지막 국왕 성조의 용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상하듯 말해요. 원할 땐 내 것이 아니었고 원치 않을 땐 내 것이었으나 마지막은 내 뜻이었으니 이번 회차의 마침표가 되는 그 네 글자가 나옵니다. 후련하네. 이 한마디 안에 이완이 평생 짊어졌던 모든 무게가 다 풀려나가요. 자기 자리가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인정,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 손으로 내려놓았다는 자긍심.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한마디거든요. 이 네 글자가 21세기 대군 부인 전체를 닫아주는 마침표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희주는 다시 캐슬그룹으로 복귀하는데요. 일이 너무 그리웠던 듯 예전처럼 활력 있게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 이완은 살림남으로 전직한 모습인데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희주가 야근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야,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완이 앞치마 입고 요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왕족이 살림남이 됐다는 그림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권력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저녁을 챙겨주는 자리, 그리고 또 한 매듭이 같은 시간 위에서 풀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무섭게만 보이던 희주의 아버지가 본심을 드러내는 자리거든요. 캐슬그룹으로 복귀한 희주에게 아버지가 한마디를 건넵니다. 희주야, 네가 지길 바란 적은 없어. 싸우지 않길 바랐던 거지. 이젠 말리지 않으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진심이거든요. 지난 회차들에서 무겁고 차갑게만 보였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키고 싶었던 거지 가두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동안 희주가 아버지에게 가졌던 응어리가 이 자리에서 천천히 풀려나가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윤이랑 데뷔마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녀가 이젠 권력이 아닌 아들 학원 보내고 음악도 가르치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군주제 폐지 후 아들과 함께 잘 지내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드높았던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을 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게 마지막 회가 윤희랑에게 준 가장 따뜻한 답인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던 최 보좌관도 현의 정원이라는 꽃집을 운영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았고요. 근데 이 마지막 회가 진짜 마침표를 찍는 자리는 두 사람의 사랑이 있었거든요. 이완에게 결혼 반지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작 자체가 계약 결혼이었으니 진짜 의미의 결혼식이 한 번 더 필요한 사이였던 거예요. 이완이 희주에게 묻습니다. 웨딩드레스 안 입고 싶어? 완은 내심 희주에게 제대로 프로포즈 못한 게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근데 희주의 반응이 정말 사랑스럽게 단호해요. 이미 한 번 했는데 뭘 또 해요? 이완이 머쓱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땐 우리가 가짜였잖아. 그러자 희주가 진짜 결정타를 던지죠. 난 그때부터 진심이었는데? 그리고 되묻습니다. 자긴 언제부터였는데? 언제부터 진심이었냐고. 여기서 이완이 평생 숨겨왔던 사랑이 다 풀려나와요. 처음부터. 나 되게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나한테 처음 이름 알려준 그때부터. 국궁장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였는데 이게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완에게 희주는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줄 더 보태요. 한밤에도 새빨개서 달려가고 싶던데 후배님이 워낙 유명해서 학교에서도 졸업하고 나서도 소식은 계속 들었어. 짝사랑이 그렇게 오래 이어졌던 거예요. 이완이 마저 말합니다. 마주칠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겠지 싶었는데 영 기회가 없더라고.
그러다가 본 게 탄일년. 그날도 너무 새빨개서 달려왔다고. 놓칠까봐 엄청 빨리. 가짜로 시작한 결혼이 사실은 오래된 짝사랑의 결실이었다는 그림이거든요. 이완에게 이번 결혼은 처음부터 가짜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닿지 못했던 첫사랑을 마침내 자기 옆으로 가져온 자리였던 거죠. 이 사실이 마지막 회에서야 풀려나오니까 그동안 두 사람의 모든 장면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야구 경기장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왕족 시절에는 입어볼 수도 없었던 유니폼을 같이 차려입었어요. 이완이 희주에게 말해요. 우리도 유니폼 입자. 나 유니폼 좋아해. 사저에서 잠옷처럼 유니폼을 입고 자던 이완의 모습이 떠오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응원도 하고 박수도 치고 키스 타임에 속도 내서 키스도 하는 두 사람. 채통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이완이 한마디 던집니다. 사랑해. 이 글자가 이 작품의 진짜 마침표예요. 왕족이 아닌 이완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한 사람에게 건넨 그 평범한 고백. 가장 화려했던 자리를 내려놓고 도착한 곳이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 이게 21세기 대군 부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21세기 대군 부인은 4가지 매듭을 다 풀고 마지막 한 컷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본 4가지 매듭을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왕관 매듭. 자기 자리를 자기 손으로 내려놓은 후련함. 두 번째, 친구 매듭. 변질된 친구에게 정면으로 답한 그 한마디. 세 번째, 사랑 매듭. 가짜로 시작한 결혼이 첫사랑의 완성으로 도착한 자리. 네 번째, 가족 매듭. 차갑게만 보였던 아버지가 마침내 본심을 꺼낸 순간. 이 4가지가 한 회차 안에 모두 풀렸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정말 깊은 그림이에요. 원할 땐 자기 것이 아니었고 원치 않을 땐 자기 것이었던 그 자리를 마지막은 자기 뜻으로 내려놓은 한 사람의 후련한 미소. 21세기 대군부인은 그 미소로 닫혔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어떤 매듭이 가장 가슴에 남으셨나요? 또 마지막 한 컷에서 어떤 장면이 오래 떠오르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